안녕하세요. 아이스인비어의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나트랑에서도 꽤나 유명한 레스토랑 리빈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이 리빈 레스토랑은 텍사스식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하죠. 보신 것처럼 스모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는데 저 스모커의 크기만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로 메뉴입니다. 비프 립도 있고 비프 브리스킷도 있고 풀드포크까지 있네요. 뭐 있을 건 다 있는 느낌이고 사이드 메뉴도 굉장히 출중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버거 메뉴가 굉장히 많았는데 버거를 다음에는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크래프트 비어가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저도 주로 가는 양조장이 사이공의 파스투에르 스트리트 브리어링 콘데 거기 것도 있어서 정말로 좋았어요. 가격도 호치민에 비하면 조금 싼 것 같고요. 메뉴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브리스킷 바베큐 플레이트였는데요. 사이드 메뉴로 맥앤치즈와 텍사스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바베큐 소스도 3가지를 가져다 주네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상당히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브리스킷이면은 차돌일 텐데 단단하고 지방이 많은 차돌박이의 특성상 한국에서는 얇게 먹는데 이 텍사스식 같은 경우에는 차돌 양지를 통째로 오랫동안 익혀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겉부분이 까맣죠. 저걸 이제 바크라고 하는데 소금이나 후추, 파프리카 가루, 생강가루 이런 가루들을 잘 묻힌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오랜 기간 훈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까만색으로 겉에 테두리가 나오는데 탄 맛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바크 특유의 그 맛이 정말로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건 같이 나온 사이드 메뉴 중에 하나인 텍사스 토스트인데요. 조금은 두껍게 자른 식빵에 버터와 치즈를 좀 뿌리고 마늘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바삭하게 구워낸 토스트였는데요. 흔히 먹는 마늘빵과 굉장히 흡사했지만 치즈가 아무래도 좀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흡사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런 맛이 났습니다. 다음은 맥앤치즈죠. 맥앤치즈를 먹으려고 봤는데 맥앤치즈가 마카로니 앤 치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카로니가 아니라 후실리가 들어갔네요. 맛 자체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크리미하기는 했지만 치즈 맛이 생각보다는 좀 약했고요. 그런데 마카로니 앤 치즈에서 마카로니 대신에 후실리를 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먹는 식감도 되게 좋고 큼직큼직해서 뭔가 먹는 느낌도 훨씬 더 들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 맥앤치즈를 할 때는 마카로니 대신에 후실리를 넣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고기는 단백질이랑 먹을 때 가장 맛있잖아요. 냉면이랑 먹는 갈비라든가 아니면 비빔면이랑 먹는 삼겹살이라든가 어차피 이 플레이트는 전부 다 제 거잖아요. 그런즉슨 이 고기도 전부 다 제 거라는 뜻이고 고기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2배로 넣었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맛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소스도 이렇게 잘 뿌려주고요. 아까 말했듯이 소스가 2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2가지 종류 전부 다 넣어줬습니다. 이제 한 입에 이걸 넣어볼 생각인데 물론 어렵다는 건 압니다. 알지만 도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틀어서 입에 꾸겨 넣으면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좀 무리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따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오시게 된다면 저처럼 많이 한 번에 먹지는 마시고 조금씩만 잘라서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맛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2번째 저만의 핑거푸드를 만들고 있는데 맥주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서는 베트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수제 맥주를 팔고 있었는데요. 이 수제 맥주와 텍사스식 바베큐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가게에 올 이유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 전에 이제 입도 좀 풀어주고요. 마음의 준비도 한 뒤에 한 입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게 한 입에 잘 들어가지? 그리고 표정은 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 시원하고 쌉쌀한 맥주를 쭉 들이키면 야, 세상에 더 필요한 게 있나 싶긴 하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알코올까지 밸런스는 정말로 딱 맞죠? 뭐 야채가 부족하다고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밑에 피클 있잖아요. 피클. 그러면 야채까지 완벽하네요. 식사는 마쳤고 가격은 약 3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환율이 오르기 전이라면 좀 더 싸게 먹었을 텐데 요즘엔 원화가 너무 떨어져서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자, 오늘 식당은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바베큐를 좋아하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Take it loose. 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근처에 있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집 로마입니다. 가격은 대충 한 스쿱에 2,000원, 세 스쿱에 3,500원 정도고요. 아이스크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초콜릿이라든가 바닐라 이런 건 뭐 당연히 있고요. 용과나 카카오 빈 맛도 있더라고요. 먹을 때는 어떤 그릇에 먹을지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시는 그릇에 담아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 그릇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게에는 옛날 서류들이 잘 진열이 돼 있었는데 약간 뭔가 박물관 느낌도 나고 어떤 서류인가 좀 궁금도 한데요. 전기 도면 같은 게 있는 걸 보면 그냥 이 가게 사장님이 옛날에 했었던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아쉽게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때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망고 맛과 코코넛 맛이었는데요. 먼저 망고 맛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크림 맛보다는 오히려 과일 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탈리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젤라또를 먹어봤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 젤라또는 뭔가 제대로 된 거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는데 원래 젤라또가 유지방의 함량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림의 맛보다는 오히려 같이 들어간 재료의 맛이 훨씬 더 잘 느껴지는, 확실히 먹자마자 아이스크림과는 다르다 이런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정통 젤라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트랑에서 여행 도중에 디저트가 땡기신다면 이 로마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엔 진짜로 다음에 봐요. Take it loose. 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ongu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